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스물스물 오르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1억 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글인데요. 어느덧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신규로 살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영상을 따로 시간을 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오르는 급등주 차트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식 배울 때 뭐부터 배우나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잡지 말아라. 고점에 물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우죠.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라.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신규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쯤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올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한꺼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블록당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에 맞춰 주기적으로 오르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번의 반감기 때를 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24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반감기 이후에 급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충 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 2020년 반감기 전후의 비트코인 차트를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주식 코인이 모두 폭락했었던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의 차트가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폭락을 빼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반감기 전까지 코인은 계속 올랐었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15%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반감기가 막상 도래하면 공급량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폭등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았네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반감기 호재가 선 반영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감기 호재를 너무 세게 반영하고 있어요. 4년 전보다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다는 소문이 지난 사이클 때보다 더 빨리 퍼졌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더 많은 호재를 안고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재를 반영했다면 혹시 반감기 전후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15%가 아닌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대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만 새롭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정에 진입하는 게 원칙이라 봅니다. 그런데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니에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여줬었던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우리 앞에 있는데 굳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내가 신규로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직 코인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몇 개월간 오랫동안 참으신 분들 아닌가요? 제가 한 달 전이라면 당장 사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왕 참으신 거 한 달 정도 더 참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반감기 하나의 호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강력한 호재까지 품으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조정이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가파르고 호재가 많다는 이유로 조정이 일찍 온다는 게 맞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제가 또 그 시기를 2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0일에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예상치보다 모조리 높게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물가를 높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보다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물가를 품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요. 그런데 2월 달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도 나름 살아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에너지 가격은 늘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에너지가 우리를 배신 때렸네요. 그리고 요즘 주식과 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팔아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와 의류 가격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이 2개의 품목이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를 기록해 버렸네요. 또한 주거비 역시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거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미국의 집값은 상승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꾸물꾸물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가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폭락이 온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변곡점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이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인데요.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는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즉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다들 이해를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기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기채, 장기채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국채가 발행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국채를 매입해서 이 국채를 레포 시장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언가 사고 또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무엇을 사고 또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것을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 3월 달 1분기까지는 정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늘리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4월부터는 발행하는 공급량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의 단기채가 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물량이 감소가 되죠.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기채 물량에 근거해서 주식과 코인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었다면 4월부터는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놓고 유동성을 이렇게 확 줄이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고 폭락한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 그동안 코인을 사지 못했던 분들은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것들도 천천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